참 정글에는 이렇게 좀 귀엽고 저처럼 순둥순둥한 이런 초식동물도 살고 네가 하려 그랬지. 네, 제가 초식동물 하려고. 네. 안녕하세요. 하나생명과 내부자들의 직장인 정신건강 프로젝트 뇌피셜 시즌2. 저는 오동훈, 허규영입니다. 이번 회차에는 좀 어떤 고민에 대해서 들어보고 도움을 드릴까 저희 앞으로 보내주신 사연 하나하나를 좀 읽으면서 신중하게 고르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선택한 사연 역대급이죠. 지난 회차도 그렇고 저희가 직장인분들 사연을 다루고 또 진료실에서 회사 이야기를 듣다 보면 참 정글 같다. 참 정글에는 이렇게 좀 귀엽고 저처럼 순둥순둥한 이런 초식동물도 살고 네가 하려 그랬지. 네, 제가 초식동물 하려고. 네. 근데 동훈이처럼 막 이렇게 무시무시한 이런 맹수들도 사는데요. 네. 오늘 사연이 참 역대급이라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사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몇 년 전 이야기지만 아직도 그때 생각을 하면 소름이 끼치고 무섭기도 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제 사수는 회사에서 일 잘하기로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선배님과 함께 일한다는 게 뿌듯하고 자랑스러웠어요. 일은 스파르타식이었고 그만큼 제 업무 능력도 빠르게 급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선배와 가까워질수록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저에게 늘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본 애들 중에 네가 제일 일 잘해. 딴 애들은 답답해 죽겠어 라면서. 개인적으로 둘이 술자리를 가지면 유난히 저에게 치근덕거리던 것도 기억이 납니다. 참고로 저와 사수 둘 다 여성입니다. 그런데 차마 말하고 싶지 않은 과한 스킨십까지 있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솔직히 저도 선배 옆에 붙어 있으면 이득이 있었으니까요. 저를 대신에 방패 역할도 해주고 제가 혼나고 있으면 나서서 감싸주기도 했거든요. 모든 일을 함께하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선배가 없으면 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까지 했어요. 그러다 점점 제가 선배 눈치를 보는 걸 깨달았습니다. 선배가 한숨만 쉬어도 나 때문인가 심장이 덜컹 떨어지고 선배가 갑자기 쾅 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가면 불안해서 못 견디겠고 어느 날은 출근길에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지쳐가면서 거리를 두려고 하면 선배는 술 먹고 전화를 해서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며 모든 걸 제 잘못으로 몰아갔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죄책감에 시달렸고 전화가 울릴 때마다 미친 듯이 불안했어요. 점점 주변에서도 눈치를 채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상사들이 그 선배랑 일하기 힘들지 않냐며 팀 이동을 권유할 때 저는 반대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간절했거든요. 끔찍하고 지옥 같았지만 그 선배와 떨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팀이 바뀌고 이직을 하고 물리적으로 떨어지면서 그때 상황이 뭔가 잘못됐었다라는 걸 어렴풋이 느끼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게 뭔지 딱 꼬집어 말할 수가 없어요. 불필요한 스킨십이나 술주정 말고는요. 더 무서운 건 제가 그 선배와 같은 행동을 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싫고 자책하고 반성하고 후배가 퇴사할 때마다 내 잘못도 아닌데 심한 죄책감을 느껴서 괴롭습니다. 사연이 길어진 것 같은데 답답해서 보내봅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진짜 몇 년이 지났는데도 막 그때 일이 떠오르면 막 두렵고 네, 무섭고 소름 끼친다라고 하셨는데 저도 사연 들으면서 좀 많이 이입이 되네요. 네. 그쵸. 팀도 옮기고 이직도 하셨는데 이제 지금 상사와 비슷한 행동을 하는 본인의 모습을 캐치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일이 떠올라서 이 사연자분을 괴롭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보통 이제 상사가 두렵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막 혼내고 소리치고 막 이런 상사를 떠올리기가 쉬운데요. 이번 사연에서는 초반에는 굉장히 상사가 잘해주고 막 사이가 좋았잖아요. 저도 뭐 진료실에서 이런 케이스들 종종 듣게 되는데, 네, 너도 듣죠? 그렇죠. 너무 친밀해지고 사람 사이에 선이라는 게 좀 없어지다 보니까 많은 걸 요구하고 또 기대하고 그렇게 되면서 서로한테 지치고 힘들어진다라는 이야기는 종종 듣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은 어쨌든 윗사람과의 관계라는 점이 좀 더 특수할 텐데 허경 선생님은 좀 윗사람하고 지내는 거 직장생활 하실 때 어땠었나요? 저는 뭐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주로는 윗사람들을 어려워하고 두려워하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동훈이가 막 그 위 선생님들 막 농담하고 막 서로 디스하고 이런 거 보면서 참 부럽다 생각 많이 했었어요. 그랬나요? 그랬잖아요. 네. 떠오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도 기억이 나는 게 저한테 굉장히 잘해주시던 선생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네. 제가 정말 힘들 때
도움이 많이 돼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은 컸는데 근데 점점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한테 뭔가 그 기대하시는 게 또 그만큼 큰 거예요. 근데 제가 그만큼 또 못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그분 뭐 어떤 그분 만날 일만 되면 두려워지고 불안해지고 부담감을 많이 느꼈군요. 네. 뭐 저도 비슷합니다. 사실 뭐 잘 지내는 편이다라고 하지만 이제 겉하고 속은 또 좀 다를 수 있으니까요. 뭐 어렵고 피하고 싶고 그런 순간들이 어쩔 수 없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진료실에서 이야기를 주로 듣게 되는데 이 의사와 환자 관계에서도 의사를 좀 윗사람으로 인식을 하고 이야기를 꺼내는 거를 좀 어려워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이제 뒤늦게 속마음을 오픈을 해주시고 그 마음을 들여다보면은 대개는 이렇게 윗사람이 어려워지게 된 어떤 이유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굉장히 엄하고 권위적이었다든지 뭐 형제간에 조금 폭력적인 뭐 그런 일들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선생님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좀 무섭고 두렵고 이런 감정들을 느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깔려 있는 게 많았던 것 같아서 사연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 사연자분에는 좀 어떤 마음일까 저는 그런 게 좀 궁금했고요. 근데 사실 이 사연자분 같은 경우에는 입사할 때는 이렇게 윗사람을 어려워하는 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그죠? 지금 그러면 이렇게까지 이 상사와의 관계가 두려워지고 힘들어지고 계속 영향을 주게 된 어떤 이유는 뭘까요? 저는 이제 쭉 사연을 보면서 아주 딱 들어맞는 건 아니지만 이 관계가 좀 가스라이팅처럼 좀 진행이 된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가스라이팅이라는 건 이게 이제 상대방을 조종하고 나에게 의지하게 만들기 위해서 네, 상대방을 뭐 공격하고 네가 잘못했어 이런 식으로 이제 제대로 된 판단을 못하게 만드는 그런 과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1938년에 네, 연극 가스라이트 예, 여기서 유래가 됐어요. 이 잭이라는 남성이 보석을 훔치려고 윗집 부인을 살해하고 이제 가스등을 켜야 되는데 근데 가스등이 이제 막 각 집이 공유를 해서 쓰던 때예요. 그러니까 윗집 가스등을 켜면 아랫집은 어두워지는 거죠. 가스가 그쪽으로 몰리니까. 네, 그래서 본인이 막 몰래 하고 싶어도 그 가스가 어두워지는 걸 보고 이제 들킬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네, 아내인 벨라. 네, 벨라가 이제 그걸 의심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막 벨라 모르게 물건을 막 숨깁니다.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 물건 뭐 어디 못 봤어? 물건이요? 뭐 어떤? 아, 내가 그거 잘 챙겨두라고 했잖아. 아, 제가 분명히 여기 뒀는데. 아, 무슨 소리야? 이거 하나도 기억 못해? 네. 아, 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생각이 들까요? 그럼 나한테 진짜 무슨 문제가 있나? 네, 내 네. 기억력이 좀 떨어지나? 네, 이게 한두 번 이제 계속 반복해서 하다 보면, 네, 내가 진짜 잘못했구나, 라는 식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든 뒤에, 네, 이제 윗집에 가서 막 물건을 텁니다. 네, 그러면 벨라가, 아, 그런데 윗집에서 무슨 소리도 나고 아무래도 가스등도 자꾸 어두워지는 게 윗집에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아, 무슨 소리야? 가스등 똑같은데. 아닌데, 제가 어두워진 걸 봤는데. 이상한 소리 듣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예, 점점 스스로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고, 무력하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 남편인 제가에게 의지하게 만들어서, 네, 그렇게 조종하는 이런 과정들, 이런 모습을 가스라이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네 생각은 틀렸고 내가 맞으니까 나를 따라라 이렇게 좀 요약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 이 정의가 조금 모호하다 보니까 어떤 게 가스라이팅인지 조금 뭐 상황에 따라서 생각이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중요하게 보는 거는 이 사람의 의도죠. 이 사람이 이 상대방을 어떻게 조종할 목적으로 계속해서 세뇌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건 명확한 가스라이팅일 텐데 조금 더 넓은 의미로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그냥 타인을 통제하고 지배하려는 행위 자체가 다 가스라이팅에 해당한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근데 뭐 어느 쪽이든 이 가스라이팅은 심리적인 폭력이죠. 특히 이제 가족이나 친구, 연인 이런 친밀한 관계에서 주로 나타나게 되는데 사수와 부사수 이렇게 좀 끈끈한 상하관계에 있어서도 충분히 생길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네. 그 가스라이팅을 하는 단계는 내가 네 단계로 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친해져야 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이제 밀접한 관계를 만드는 거. 처음에 보면은 선배, 사수가 막 스파르타식으로 가르쳐 주면서 때로는 막 방패가 돼서 막 잘못한 것도 대신 막아주고 변호해주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차 깊은 관계로 발전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좀 다소 과도한 스킨십까지도 좀 허용을 하게 되고요. 이미 좀 2단계에서 의지를 하게 된 것 같아요. 이렇게 가까워지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기억 왜곡이라는 단계가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피해자가 잘못한 거를 계속 강조를 해서 스스로 판단력을 잃게 하고 자신이 그 판단을 내리는 역할을 대신 맡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 사연 내용 중에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라면서 너한테 문제가 있다라고 좀 몰아간 부분들이 있었죠. 이런 것들이 바로 이 단계에 좀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선배가 막 한숨 쉬거나 문 닫고 나가면 또 뭔가 내가 잘못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계속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어느 정도는 세뇌가 진행이 된 거죠. 맞습니다. 이후에 상대가 더 무너지게 되면 세 번째 단계인 미니마이징 단계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고립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에서 뭐라고 해도 야 걔가 뭘 알아, 내가 더 잘 알아 라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차단시키고 온전히 진짜 나한테만 의지하게 만드는 관계가 미니마이징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이 보내준 사연에서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주변에서 이제 너무 힘들지 않냐? 다른 팀으로 좀 옮겨 라고 하는데 어찌할 바 모르고 좀 계속해서 의지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잖아요. 좀 미니마이징 좀 진행되는 그 정도 단계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네. 이렇게까지 되면은 이 다음 단계에서는 네 번째 단계인 무시 단계에 접어들게 되는데요. 이제 가해자가 피해자를 정말 이상한 사람으로 모르게 되는 거죠. 예, 아까 저희가 가스라이트 연극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 벨라에게 제기했던 것처럼 너 무슨 소리를 듣는다 그래? 너 정신병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좀 몰아가게 되고 그 이야기를 저항 없이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는 실제로 이 앞선 가스라이팅 과정 때문에 피해자의 자아 기능이나 어떤 판단력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받아들여서 통제를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행히 이 사연자분께서는 한 세 번째 단계쯤에서 팀을 옮기고 또 이직이라는 절차를 밟으면서 빠져나오실 수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때의 기억이 계속 강렬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좀 불안하고 혼란스럽고 이런 느낌들을 받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렴풋이 뭔가가 잘못됐었는데 그 스킨십이나 이런 것들 말고도 뭔가가 잘못됐었는데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다라고 느끼시는 걸 보면은 어떻게 보면 주변에서는 그 문제점들을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혼자만 인식을 하지 못하셨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이런 것들도 판단력이 좀 떨어지지 않았나라는 것들을 추정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이죠. 맞아요. 네. 그만큼 많이 약해져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정말 그 사연자분이 기본적으로 약하거나 문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누구든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관계에 사로잡히게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정말로 친밀한 관계라면 뭐 가족, 뭐 연인 뿐만 아니라 정말 직장 동료로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사연자분이 아니더라도 지금 이 뇌피셜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내가 혹시 지금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띄워드리는 이 자막을 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서 몇 개 이상이면 가스라이팅이 맞다 이렇게 정해진 기준은 없는데요. 주변 사람들이 야, 너 지금 조정당하고 있는 거야, 너 심리적으로 학대당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그 이야기를 무시하게 된다거나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라고 생각이 든다면 나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한번 추측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내가 지금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그 솔루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죠. 첫째로 중요한 거는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다시 키우는 것입니다. 이 사연자분이 말하기를 선배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졌다 라는 부분에서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많이 잃은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가해자가 없는 곳에서 어떤 사실에 대한 옳고 그름을 확인해 보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가스라이팅이라는 것 자체가 피해자가 옳고 그름의 판단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끊임없이 계속 체크를 해보는 게 중요하고요. 이럴 때 중요한 거는 가해자와 반드시 떨어진 상태에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붙어 있으면 어떤 올바른 생각을 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가해자의 그
전략을 이해하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도력자를 찾는 거예요. 네. 내 감정을 조종하려 드는 여러 가지 막 행동들이 있을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객관적으로 한번 따져보는 거죠. 그러면서, 아, 이게 우연히 나한테 했던 게 아니라, 이게 다 계획이 있었던 거구나. 네. 라고 이제 알아차리는 겁니다. 이거 역시도 이제 떨어져서 또 혼자서 하면 어려우니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랑 좀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체크를 하는 게 필요하겠죠. 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싸우지 말고 피하라라는 겁니다. 이미 이 가해자는 나를 가스라이팅을 할 만큼 어떤 상대방의 생각이나 감정을 다루는데 능숙한 사람이다 보니까 네가 나를 이렇게 대하지 않았냐? 네가 잘못한 거야? 라고 몰아붙이려고 해도 쉽게 빠져나가거나 오히려 좀 휘말리는 상황들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아직 이런 사람들에게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상태라면은 이 사람이 어떤 제안을 해왔을 때 뭐 그냥 좋은 말로 뭐 알겠다라고 넘어가기보다는 아 생각해 볼게 정도의 어떤 긍정이나 부정의 뉘앙스가 없는 대답으로 좀 넘기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만남 자체를 좀 갖지 않아서 부딪히는 일을 최소화하는 게 필요하겠죠. 네. 그리고 사실 이 사연자분께서는 선배와 같은 행동을 할 때마다 괴롭고 죄책감이 든다라고 하셨어요. 지금 사연자분이 지금의 상황에서 가장 고민하는 부분은 이 부분일 텐데 좀 어떤 조언을 드릴 수가 있을까요? 일단은 도망쳐 나오신 건 참 잘하셨는데, 네, 그 기억이 지금 이런 식으로, 네, 죄책감을 유발해서, 네, 힘들게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정확히 어떤 행동들이 비슷한 건지를 모르겠어요. 네, 정말 후배들이 퇴사하는 게 사연자분 때문인지도 모르겠고요. 네, 일단 의도적으로 하시는 게 아닌 거는 분명한데요. 네, 그 당시 뭐 선배의 스킨십이나 행동들을 참았던 게, 네, 사연자분께 이득이 됐기 때문에 참았다라고 하신 걸로 봤을 때, 뭐 이제 사연자분도 좀 성취 욕구나 인정 욕구가 좀 크신 분일 수 있겠다. 네. 이 정도 추측해 볼 수 있고요. 그런 만큼 조금 누군가를 좀 통제하려는 마음도 크실 수는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건이 있으면, 네, 어떤 생각이 들었고, 어떤 마음이 들었고, 내가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를 조금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간단하게 뭐 일기 형식으로라도 해보면 나의 마음을 한 번 더 알아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역시도 뭐 혼자서 정말 힘들다면 가까운 사람, 가까운 사람한테 이야기를 꺼내놓는 게 부끄럽다, 네, 죄책감이 든다 하면은, 네, 어떤 상담, 네, 그렇죠. 정신과 의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겠죠. 네. 오늘은 가스라이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면서 혹시 회사나 어떤 다른 장소에서 내가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셨던 분들, 이 세 가지 솔루션을 마지막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로 상대방의 말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도록 자존감을 키우자. 두 번째로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며 가해자의 행동에 대해서 객관적인 시선을 유지하자. 세 번째, 전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상대방과 싸우려고 들기보다는 도망치자. 사연자분께서도 분명히 많은 상처를 받았고 지금도 영향을 받고 계시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자책하지 말고 마음을 한 번 더 들여다보자 라는 조언을 드립니다. 저희 이야기를 통해서 답답한 마음이 조금은 해소되셨기를 바라고요. 혹시 오늘 방송을 보시면서 조금 더 이야기해보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댓글이나 또 메시지를 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뇌피셜 시즌2 6번째 시간, 네, 여기까지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뇌부자들도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뇌부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